안녕하세요. 탐나는 책입니다. 지난 시간에 정세현 한의사의 염증 해방을 낭독해 드렸는데요. 마치고 나니 많이 아쉽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책에 나와 있는 식지 레시피들이 누구나 시도하기 쉬운 식재료들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식지 전문 한의사의 오랜 경험 속에 탄생된 믿을 수 있는 레시피잖아요. 마음 같아선 26개의 레시피를 다 낭독해드리고 싶지만 출판사가 허락한 분량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고요. 오늘은 일주일에 한 번 이상만 섭취해도 심장병과 중풍을 예방하고 혈관염증을 다스리는 데 효과가 좋은 음식과 방광염에 좋은 음식, 질염을 다스리는 음식, 이렇게 3가지 레시피를 준비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탐나는 책과의 데이트 시작하겠습니다. 질염을 다스리는 영꽃. 다른 염증과 달리 질염은 아픔을 대놓고 드러내기 어려운 탓에 말 못할 고민으로 속 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행인 것은 최근 질염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치료를 위해 산부인과를 찾는 환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질염이 처음 발생했을 때 항생제나 항진균제 등으로 치료 및 처방을 받는다면 빠르게 치료될 수 있기 때문에 머뭇거리지 말고 병원을 찾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질염이 만성으로 이어져 피곤할 때마다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저를 찾아오는 질염 환자분들 역시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조금만 피곤하거나 과로하면 질염이 자꾸 재발해서 스트레스가 많이 쌓인 상태였습니다. 질염의 경우 발생 원인에 따라 증상이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가려움증, 치즈 덩어리처럼 쏟아지는 분비물, 악취 등으로 생활에 불편함을 느낍니다. 성관계 역시 기피하게 되지요. 민망해하며 걱정하는 환자들에게 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질염은 여자들만 걸리는 감기 같은 거예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몸이 건강해지면 충분히 나을 수 있어요. 감기만큼이나 여성에게 흔하게 생기는 질염이니 면역력이 떨어지면 쉽게 염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질이라는 기관은 외부와 연결되는 통로라 각종 세균이나 바이러스 침입이 쉽기 때문이지요. 질은 평소 pH 3.8에서 4.5 정도의 산성을 유지하며 외부로부터 세균이 침입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면역력이 저하되거나 여성 청결제를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너무 자주 씻는 경우 산도가 알칼리성으로 바뀌면서 질과 외음부에 곰팡이균이 쉽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가장 흔하게 생기는 칸디다 질염이 이런 곰팡이성 질염입니다. 또한 건강한 질은 90에서 95% 이상이 유익균인 락토바실러스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항생제 과용 등으로 유익균이 줄어들면 가드넬라, 유레아 플라스마 같은 혐기성 세균의 양이 늘어나면서 세균성 질염에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외에 트리코모나스 원충류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트리코모나스 질염은 성적 접촉이나 목욕탕, 수영장에서의 접촉을 통해 감염되기 쉬운 질염입니다. 질 안에 원충이 있다고 바로 질염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질과 자궁의 기능이 약해지거나 질 안에 세균총이 변화했을 때 염증으로 발현되지요. 이 경우에는 부부가 함께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또 폐경 이후에는 에스트로겐의 감소로 질 점막이 얇아져 분비물이 줄고 건조해짐에 따라 염증이 생기는 위축성 질염에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염의 정확한 원인을 알고 이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요.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만성적으로 재발한다면 질 내 환경이 염증에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적절한 산도를 유지하지 못했거나 질 내 건강한 유익균의 수가 적거나 자궁이 냉해서 유익균의 활동성이 떨어지면 언제라도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성 질염의 뿌리를 뽑으려면 이러한 환경을 개선시켜야 함은 당연지사입니다. 제가 만성 질염을 치료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재료는 연입니다. 연이란 우리가 흔히 먹는 연근을 비롯해 연잎, 연꽃, 연밥, 연자심 등을 말하는데요. 모두 조금씩 다른 효능으로 질염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질염이 생긴다면 연자육이나 연자심이 도움이 되고, 위축성 질염에는 혈액을 만들어서 생식기로 영양을 공급하는 조혈작용이 탁월한 연근이 도움이 되지요. 분비물이 많은 질염에는 연잎, 질 내 환경을 약산성으로 유지시키는 데는 연꽃이 좋습니다. 특히 연꽃은 염증을 다스리는 퀘르세틴과 루테올린이 풍부합니다. 차로 우려 맛을 보면 달면서도 약간 신맛이 느껴집니다. 연꽃은 벌어진 꽃이 아니라 꽃봉오리를 채취하여 약용으로 사용하는데 자궁과 난소, 질 부위의 혈액순환과 염증 물질의 배출을 돕고 가려움증을 다스리는 작용을 합니다. 식치 레시피 연꽃 연근차. 연꽃 연근차와 함께 연꽃잎 한 장을 따로 미지근한 물에 우린 뒤 뒷물에 활용하면 질염을 다스리는 데 좋습니다. 재료: 냉동 연꽃 1개, 연근 1개. 1. 연근은 깨끗하게 씻어 흙을 제거한 뒤 식초물에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씻고 1.5에서 2cm 두께로 껍질째 얇게 썬다. 2. 마른 팬에 연근을 넣고 약불에서 덮는다. 3. 상온에서 잠시 식혔다가 덮는 과정을 5, 6회 반복해 수분을 완전히 날린다. 4. 덮은 연근 5, 6조각과 연꽃잎 한 장을 뜨거운 물에 넣고 우려내서 차로 마신다. 남은 연근은 밀폐 용기에 보관한다. 주의사항: 연은 별다른 부작용이 없는 만큼 사용 시 특별히 주의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연꽃은 의외로 신맛이 강해 속쓰림이 있거나 위 식도염이 있는 사람이 진하게 우려 마실 경우 위장 자극이 심할 수 있습니다. 연잎이나 연자육은 모두 떫은 탄닌 성분이 있으니 변비가 있는 사람은 과잉 섭취를 피해야 하며, 연자심은 차기 때문에 체질이 냉하거나 설사를 자주 하는 사람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혈관의 염증을 다스리는 호두.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정월대보름에 호두를 깨서 먹는 불엄이라는 풍습이 있습니다. 호두를 이빨로 꽉 깨물면 그 소리에 부스럼 귀신이 쫓겨나 1년 내내 피부병을 앓지 않는다는 풍속인데요. 놀랍게도 호두에는 실제로 염증을 억제하는 알파-리놀렌산 성분이 있어 피부에 발생하는 염증을 다스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호두는 견과류의 한 종류입니다. 견과는 단단한 과일이라는 뜻인데 딱딱한 과피에 쌓여있는 아몬드, 밤, 호두, 은행, 잣, 도토리 같은 열매를 뜻합니다. 견과류와 관련한 효능 연구들이 꽤 많은데요. 그중 가장 주목할 만한 사실은 견과류를 규칙적으로 섭취한 사람들이 거의 먹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심혈관 질환에 걸릴 확률이 적다는 것입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팀이 무려 32년 동안 약 21만 명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해서 연구를 진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먼저 일상생활에서 견과류를 자주 섭취하면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약 14%, 협심증을 비롯한 관상동맥 질환 발병률이 약 20%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섭취량은 하루 28g 정도가 적당하며 이는 손으로 한 줌 정도 되는 양입니다. 이 정도의 양을 일주일 평균 5번 이상 먹었을 때 가장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견과류에 비해 호두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만 섭취해도 심장병 발생률 감소를 돕는 것으로 나타났고 추가적으로 중풍 예방 효과까지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호두가 특히 심장병을 예방하고 혈관염증을 다스리는 데 좋은 이유는 불포화 지방산 중 오메가3 지방산인 알파-리놀렌산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알파-리놀렌산은 혈관을 딱딱하게 하고 좁게 만드는 플라크가 혈관에 끼지 않도록 청소하는 작용을 합니다. 또한 호두는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알려져 있는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는 데도 한몫합니다. 콜레스테롤은 망가진 혈관 내피를 메꾸고 보수하는 데 필요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혈액 속을 떠돌아다니면 다른 노폐물과 함께 혈관벽에 엉켜붙으면서 혈전을 만들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호두가 혈관염증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인슐린 저항성을 떨어뜨려서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기 때문인데요. 밥을 먹게 되면 혈당이 올라가고 이로 인해 인슐린이 분비되는데 세포가 인슐린에 저항하는 저항성이 생기면 인슐린이 분비되어도 포도당이 세포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혈액 속의 중성지방 수치가 높아지고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알려진 H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떨어지면서 혈당이 올라가 혈관이 부식됩니다. 따라서 매일 호두를 6, 7개씩 꾸준히 섭취하는 것은 혈관의 만성염증을 씻어내고 각종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훌륭한 식치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단, 호두 속의 불포화 지방산이 혈관에 약이 되는 것이므로 호두를 먹을 때는 신선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시중에는 편리함을 위해 깐 호두를 봉지에 담아 파는 제품이 많은데요. 호두는 다른 견과류에 비해 기름이 많아 산패 속도가 빠릅니다. 만약 호두에서 쩐내가 난다면 절대 먹어서는 안 됩니다. 산패한 기름은 독이나 다름없으니까요. 호두로 식취하는 또 다른 방법은 호두 페스토입니다. 특히 치아가 약한 장년층이나 견과류 특유의 텁텁한 맛이 싫다면 호두를 갈아 먹으면 됩니다. 페스토는 부수다, 두드리다 라는 이탈리아어에서 유래한 말로 견과류와 녹색 채소 그리고 올리브유를 넣고 갈아 만드는 이탈리아식 소스인데요. 호두와 깻잎을 같이 넣어 궁합을 맞추면 혈관염증을 다스리는 데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식치 레시피 호두 깻잎 페스토 만들기. 완성된 페스토는 유리 용기에 옮겨 담고 올리브유를 채워서 냉장 보관하되 일주일 이내 신선한 상태로 섭취하세요. 재료: 전 처리한 호두 80g, 깻잎 100g, 약 20장, 다진 마늘 한두 숟가락, 들기름 100g, 파마산 치즈가루 30g, 소금과 후추 약간씩. 1. 호두의 껍질을 깐 뒤 충분히 잠길 만큼의 미지근한 물을 붓고 소금 2숟가락, 식초 1숟가락을 넣어 하룻밤 정도 불린다. 2. 불린 호두를 냄비에 넣고 끓는 물에서 3분간 끓인다. 이때 떠오르는 불순물은 건져낸다. 3. 호두를 건져 깨끗한 물에 헹군다. 4. 마른 팬에 넣고 약불에서 건조시킨다.
5. 깻잎은 깨끗하게 씻은 뒤 적당히 잘라둔다. 6. 블렌더에 호두, 깻잎 외 준비한 재료를 넣고 간다. 주의사항. 호두 전처리 시 강불에서 볶으면 오히려 혈관과 심장에 독이 되는 과산화지질이 생성되어 혈관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또한 호두에 습기가 남아있으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으니 충분히 바삭하게 말려야 합니다. 블렌더로 재료를 갈 때는 짧게 끊어주면서 갈아야 열 발생이 최소화되어 기름의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딱딱한 껍질이 있는 피호두 상태로 냉장고에 보관 시 2년까지도 보관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호두의 껍질을 벗기게 되면 산패가 빠르게 진행되므로 보관기간이 짧아집니다. 깐 호두를 밀봉해서 공기를 뺀 후 냉장 혹은 냉동 보관했더라도 6개월 이내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호두가 아닌 잘게 부순 호두는 보관기간이 더 짧고 기간과 상관없이 호두의 색상이 검게 변하거나 불쾌한 냄새와 맛이 난다면 절대 먹지 않아야 합니다. 방광염을 다스리는 복분자. 방광염은 남성보다는 여성에 주로 생기는 염증입니다. 소변이 나가는 요도의 길이가 짧고 질과 항문이 서로 가까워 세균 침투가 쉽기 때문이지요. 또 방광이 자궁 밑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임신 과정에서 자궁이 커질 때나 월경 과정에서 자궁벽이 두꺼워지고 커질 때 방광이 압박을 받아서 방광염이 쉽게 생깁니다. 더불어 체내의 수분이 부족하면 방광에 염증이 쉽게 생길 수 있습니다. 소변량이 적어지면서 씻겨나가지 못한 방광 안의 세균이나 박테리아가 방광벽에 달라붙어 증식하기 때문입니다. 하루 8회 이상 소변을 보고 신호가 와서 막상 소변을 보고 나면 시원하지 않고 소변이 탁하고 냄새가 나고 아랫배가 묵직하거나 찌릿한 느낌이 있으면서 배뇨시 통증이 느껴진다면 방광염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방광염이 쉽게 재발돼서 만성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인데요. 항생제를 먹어도 그때뿐. 조금만 컨디션이 떨어지면 염증이 다시 나타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따라서 만성 방광염에서 벗어나려면 일상에서의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소변을 본 뒤 항상 소변량과 색깔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대변 상태로 장 건강을 유추해 볼 수 있듯이 소변 상태로 방광과 콩팥 건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만약 소변량이 감소했고 색도 진하다면 몸에 물이 부족하다는 신호이므로 물부터 충분히 마셔야 합니다. 또 용변을 본 뒤 뒤에서 앞쪽으로 닦는 습관은 피해야 합니다. 대장균이 요도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지요. 항생제를 자주 복용하는 사람은 장내 유익균이 사멸하면서 방광을 보호하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항생제의 잦은 복용을 유발하는 기저질환을 잘 치료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방광의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겁니다. 방광이 균에 대한 저항력만 갖고 있다면 염증이 자주 생기지 않을 테니까요. 방광이 면역력을 향상시키고 방광염의 예방과 치료,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되는 식치 재료로는 복분자가 있습니다. 옛말에 복분자를 먹고 소변줄기가 너무 새서 요광을 뒤엎었다. 복분자는 정력에 좋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요. 복분자는 남성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방광에도 보약이 되는 음식입니다. 항산화 작용이 강한 레스베라톨과 비타민C가 풍부해서 비뇨기관의 염증을 억제하고 면역 조절을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한의학에서는 복분자의 익신고정 충뇨, 즉 신장과 방광의 노화를 막고 오줌 소태를 치료하는 효능을 활용해
방광염을 치료하는 약재로 사용해 왔습니다. 생김새가 비슷해서 간혹 산딸기와 복분자를 헷갈리는 분들이 있는데 산딸기는 익어도 빨간색인데 반해 복분자는 익으면 검정색이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맛있게 먹으려면 검은빛이 도는 잘 익은 복분자가 좋지만 염증을 다스리는 약성이 있는 것은 푸릇푸릇한 녹색이 도는 덜 익은 복분자입니다. 덜 익은 복분자를 채취해 꼭지를 따고 증기에 살짝 찐 후 건조하면 식지 효능이 풍부해집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직접 하는 것이 어렵다면 인터넷을 통해 건조된 복분자를 구입할 수 있으니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식치 레시피 복분자차 만들기 복분자차는 매일 한두 잔 식후에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단 만성 방광염이 아닌 과민성 방광일 경우 복분자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재료 말린 복분자 8에서 16g 물 1리터 1. 복분자를 깨끗이 세척한다. 2. 냄비에 물을 붓고 말린 복분자를 넣어 끓이다가 중불에서 30분간 더 끓인다. 주의사항 덜 익은 복분자는 신맛이 강하기 때문에 빈속에 마시는 것은 금물입니다. 식후 음식물이 위장 안에 있는 상태에서 마셔야 하고 차의 농도 또한 개인의 위장 상태에 맞게 조절해야 합니다. 더불어 설탕을 듬뿍 넣은 복분자 청이나 복분자 절임, 술로 담근 복분자주는 방광염을 오히려 부추기기 때문에 피하셔야 합니다. 오늘의 낭독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